구미시와 칠곡군의 통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공청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절차에 따라 철거해야 하지만 피해주택 철거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예천에서 수확이 한창인 머위가 봄철 입맛을 돋우면서 높은 소득까지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대구양 소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한일 연구 교류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또 낮 동안 어제만큼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며 쌀쌀해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7.8도,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주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내일은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 비와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며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구미 칠곡 통합 문제가 민간 주도의 공청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기본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구미와 칠곡을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 해당 지역은 통합 여부를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도 찬반 대립은 팽팽했습니다. 상공간의 4분의 1이 지금 칠곡군 적적인 걸치지가 있습니다. 구미하고 칠곡군하고 거기에 있는 업자들의 그 세수의 혈안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불편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선산업 인구를 다시 한번 보니까 드디어 이제 16,000도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 15,000 몇백 돼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안에 이 실패 사례가 있는 겁니다.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같은 시군 내에서도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구미에서는 선산 지역이 개발 낙후를 우려해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 칠곡에서는 동명, 지천 등 대구 인근 지역의 반대가 심합니다. 외관도 통합보다는 시성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일정은 오는 6월까지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통합 관련 기본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방침을 다시 한번 정해야죠. 조만간에 결정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구미 칠곡 통합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만큼 앞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을 순회하며 국내 실크로드 흔적을 찾는 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주석 행정부지사가 완도의 장보고 대사 사당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그리고 홍정경 국제관계 대사는 삼척 이사부 사자공원에서 동시에 성공기원 고유제 등 출정식을 한 뒤 국내 실크로드 탐사에 나섭니다. 이번 전국 순회 실크로드 탑사는 3월 21일 경주에서 출발하는 실크로드 탐사 대장정 출정식의 사전 행사로 실크로드의 동쪽 시발점이 경주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크로드 탑사의 성공 기원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제2대 원장으로 선임된 김창규 현 기획경영본부장에게 직원 부당 채용에 연루돼 논란을 일으킨 만큼 스스로 용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의 원장 내정자에 대한 원장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강도 높은 재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직원의 임금과 활동비를 제외한 연구원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서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불 피해 주택 철거에서도
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동해면의 어촌주택 철거 현장입니다. 슬레이트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처리업체가 철거해야 하지만 건축주가 임의로 뜯어내 한켠에 쌓아두었고 일부는 땅에 묻혀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낡은 슬레이트는 뜯어내는 과정에서 가루가 바람에 날려 작업자는 물론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지 많이 나네. 또 안개가 지겠다고. 근데 뭐 천만 다행으로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지붕은 쉽게 보고. 포항 산불로 불에 탄 주택 철거 현장에서도 슬레이트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나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았고 집주인 등 외부인의 출입도 자유롭습니다. 수거한 슬레이트는 성면 폐기물 전용 자루에 담아 보관해야 하는데 지자체마저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갖고 그걸 또 설정했습니다. 6, 70년대 정부가 지붕 개량을 권장한 만큼 철거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허가 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나마 책정된 보조금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성면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는 노동부가, 철거 보조금은 지자체가, 폐기물은 환경부가 따로따로 담당하는 정책도 일원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나무 심기 좋은 계절을 맞아 대구 시내 곳곳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대구 수목원과 중구청 주차장, 동구청 주차장과 평리공원 등 8개 구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제히 열릴 예정입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지난 96년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대구 수목원에서 생산한 매실나무와 석류나무 등 3만 그루의 나무를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국제물산업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2013 워터코리아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180개 물 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여해 물 산업의 현주소와 상하수도 기술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행사 기간 다양한 학술 발표회와 투자 설명회도 열리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정기총회와 수돗물 체험 투어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도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봄 제철 음식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요즘 예천에서 수확이 한창인 머위가 봄철 입맛을 돋우면서 높은 소득까지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예천군 개포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보기에도 싱싱한 머위 수확이 한창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본격 출하되는 머위는 봄철을 맞아 각 가정의 식탁에 청정 쌈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웰빙 시대를 맞아 참사리 식품으로 재배된 이 머위는 전량이 서울 농수산물 가락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당귀와 마늘, 계피, 생강 등 5가지 식물의 혼합 영양제를 살포하고 농약을 쓰지 않은 머위는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저온 식물인 머위는 이중기름과 보온 덮개만 덮어주면 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가격도 4kg 한 상자에 2만 원에 출하되면서 200평 비닐하우스의 겨울 농한기 동안 8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도마도와 고추를 재배하다가 연작장애가 와서 대체작물로 머위를 재배한 결과 유유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고 또 기름값이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그런 효자 품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머루 또는 봉두채라 불리는 머위는 비타민과 칼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머위는 비타민 A와 칼슘이 많아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골다공증이나 그 뼈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 조절이라든지 특히 봄철에 겨울철을 지나고 입맛이 없으신 분들에게 약간 그 머위의 쓴맛은 식욕을 촉진하는. 들판의 이름 없는 식물로 여겨졌던 머위가 한 농가의 기술 개발로 생산되면서 새로운 대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 의회는 오늘 오전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방패장 특별지원금 1,500억 원 사용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방패장 특별지원금 3천억 원 가운데 남은 돈 1,500억 원으로 원전과 방패장 지역 지원에 550억 원, 국책 및 현안 사업에 520억 원, 미래 투자 사업에 170억 원, 지역균형 발전에 26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패장 유치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배정된 금액이 너무 적다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방패장 특별지원금 사용안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유통되는 건재료 및 수입 과일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포항과 경주, 김천, 구미 등 6개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건재료 및 수입 과일의 농약 성분 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과일 종류에 따른 잔류 농약 검출 빈도는 파인애플 36건 가운데 8건, 자몽 33건 중 7건, 레몬 37건 가운데 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우리 지역의 한 소극장에서 특별한 한일 교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극 작품을 한일 두 나라의 버전으로 비교해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무대, 이번 주 문화계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대명동의 한 소극장, 극단의 단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극단 괴상풍경의 대표인 후루카와 다이스케. 그가 직접 쓰고 연출한 작품인 연극 마르지 않는 것이 우리 지역 극단 예전에 장단 19주년 기념 공연으로 마련돼 그 마지막 점검을 위해 들른 것인데요. 작년 소극장 입탑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극단 괴상풍경의 작품을 제 예전 아트홀에서 공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작품을 한 작품을 두 나라에서 공연을 한 장소에서 하면은 참 재미있고 좋은 기획이 되겠다 싶어서 이 한일 연극 교류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두 극단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펼쳐 보이는 한일 교류 연극 마르지 않는 것. 이 작품의 특징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적을 초월해서 공연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인류가 공통으로 겪었던 전쟁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乾かせないものは、戦場に行った兵士たち、それを見送って残された女性たちが夫の帰りをひたすら待ってる。 간단한 리허설을 마친 후 한일 간 연극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나눴는데요. 이번 교류전은 지역 배우들에게도 해외 작품을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직접 연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전쟁의 아픔을 겪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픔을 딛고 정말 제목이 마르지 않는 것인 만큼 이제 희망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첫 선을 보이는 날. 연극 마르지 않는 것은 전쟁터에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여인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렸는데요. 전쟁에 반대하던 여인들이 오히려 전쟁으로 평화를 찾으려는 역설을 통해 전쟁의 부조리를 전하는 연극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야 할 사랑, 희망, 인간의 본성 등을 이야기하며 관객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지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와닿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관시켜 봤을 때 전쟁은 어떻게든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전쟁이란 공통의 아픔을 겪었던 두 나라가 같이 공감하고 연극의 매력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한일 교류 연극전 마르지 않는 것. 이번 연극을 계기로 한일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14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과 함께 경북형 새마을사업 모델을 아프리카에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한국을 방문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 총장이 유엔 차원의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상북도의 새마을 세계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시아, 아프리카 5개국 15개 마을에 마을회관 건립과 상수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제30회 대구연극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구연극제에는 뉴컴퍼니와 돼지, 마루 등 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극단이 참가해 공식과 비공식 부문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대상 1개 극단에게는 대구시장상이, 연출상 1명에게는 대구예총 회장상 등이 주어지고 대상 작품은 오는 6월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 연극제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가 19도, 구미 18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내일은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와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며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지만 내륙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에도 옅은 황사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8도,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겠고 안동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목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